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고 낭독해드리는 책 읽는 소리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50부터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 입니다. 사이토 다카시님께서 지으셨고요. 황혜숙님께서 옮겨주셨습니다. 펴낸 곳은 센시오에서 펴내주셨어요. 이 책은 일본의 사이토 다카시님께서 57에 쓰신 책인데요. 일본 작가의 글이다 보니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일본 특유의 정서가 강하게 느껴지는 책이기도 해요. 책 중간중간에 일본 고전에서 발췌한 자료들이 종종 들어가는데 그래서 더더욱 일본의 정서가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40대까지의 우리의 삶이 앞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삶이라면 50이 되면서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황혼을 준비하게 되는 나이인 것 같아요. 나의 열정과 욕구는 그대로인데 나이라는 숫자에 붙잡혀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기도 하고 건강도 예전 같지만은 않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 늙어가는 건가? 라는 생각을 40대보다 더욱 자주 하게 되고 내리막길을 내려간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요. 50대가 되면서 변하는 것들, 이제껏 추구했던 목적이나 가치들이 흔들릴 수도 있는 시기이기도 하겠지요.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우리의 제2의 인생관을 찾고 충실하게 준비한다면 나이라는 숫자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책에서 일본 특유의 정서가 강하게 느껴졌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우리들이 특히 공감할 만한 부분들만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책을 버리게 될 줄이야. 불교에서는 집착을 버려라 라는 말을 많이 한다. 집착을 버리는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자애가 존재한다고 한다. 젊었을 때는 아무리 그래도 좀처럼 집착을 버릴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50세가 되어보니 집착을 버린다는 게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있다. 나는 나이가 50이 넘고 나서야 가지고 있던 책을 버릴 수 있었다. 지금까지 수천 권은 넘는 책을 처분했다. 물론 중요한 책은 남겨두었지만 이 30대 때는 내가 책을 버릴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때는 책을 버리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고 나는 절대 책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기분 좋게 책을 처분했다는 것이 내가 봐도 놀랍기만 하다. 이유는 역시 50세를 넘으면서 앞을 내다보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부터 하고 싶은 일이 질과 양을 생각해보면 뭐가 필요한지는 스스로 알 수 있다. 사놓고 10년 동안 읽지 않은 책은 앞으로도 읽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집착의 끈을 놓아버리면 새로운 평안이 찾아온다. 믿어도 된다. 내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얼마 전에 대학에서 강의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였다. 내가 콧노래에 맞추어 가볍게 춤추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더니 어떤 학생이 선생님은 늘 행복하시네요 라고 했다. 자네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네 라고 대답했는데 이것이 내 진심이라는 사실을 이미 여러분도 짐작했을 것이다. 나는 교육에 대한 정열이 넘쳐난다고 할까? 학생들에게 강의하다 보면 어떤 영역에 들어간다. 운동선수가 극도로 집중한 상태에 들어가서 평소 실력을 능가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영역에 들어갔다고 한다. 내 강의도 그와 마찬가지다. 학생들에게서 선생님, 오늘도 선생님의 정열 넘치는 강의는 최고였어요 라는 말을 듣곤 한다. 나에게 대학 강의는 단순한 직업으로서 업무가 아닌 그 자체로 성취감을 주는 행위다.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다른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른바 절대적인 행복의 근원이다. 행복의 근원은 사람마다 다르다. 가족이 있기에 행복하다는 사람도 있다. 내 지인은 하루에 한 번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산다 라고 말하고 다닌다. 그것이 그 사람의 행복론인 것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람도 많다. 우리 집에도 반려견이 있는데 그 개의 몸에서 행복의 향기가 온 집안으로 은은히 퍼져나가는 느낌이 든다. 내가 개를 좋아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개를 기르는 사람에게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80% 이상이 개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싶다. 즉, 나와 내 가족에게 절대적인 행복의 근원은 개라는 말이다. 애견만 있으면 다른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가족들끼리 혹시라도 우리 개가 유괴되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기도 한다. 한편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고양이를 쓰다듬는 것만으로 온갖 걱정거리에서 해방된다고 한다. 그것은 물론 부드러운 털의 감촉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고양이의 존재 방식 자체가 그렇게 되게 하는 것 같다. 소설가 알베르 카뮈의 스승이었던 프랑스의 장 그르니에라는 작가는 섬이라는 철학 에세이에서 자신은 선천적으로 개를 좋아하지만 고양이를 키워야 할 것 같아서 고양이를 키운다고 썼다.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다. 고양이에게는 자기 시간, 자기 세계가 있다. 인간과 어울리지 못하지만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산다. 그런 고양이의 존재 방식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이야기다. 대형 음반 판매장에는 No Music, No Life라는 광고 문구가 걸려있을 때가 있다. 이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기도 한다. 이는 음악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뜻이 아닐까? 나는 가끔 학생들에게 이 문구에서 뮤직에 해당하는 곳을 다른 말로 대체해보자 라는 과제를 내주곤 한다.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말이 들어갈 것이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No Soccer, No Life. 나는 텔레비전 보는 것을 매우 좋아하니까 No TV, No Life. 포도주를 매우 사랑한다면 No Wine, No Life.
이것만 있으면 사는데 별 문제 없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 있다면 세상 사는 보람이 생긴다. 앞에서 말한 절대적인 행복의 근원과 마찬가지다. 인생 후반전에 이런 대상이 있다는 것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50세야말로 철학을 알만한 나이. 미의 세계 이외에도 교양의 세계를 추구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고전 문학을 다시 읽어보는 것도 좋다. 또는 요새 역사 붐이 일어난다고들 하는데 세계사에 흥미가 있다면 그것을 깊이 파헤쳐 나가길 추천한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즐겁다. 또 철학을 다시 배우는 것도 추천하고 싶다. 젊었을 때는 읽어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나이가 먹으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때가 있다. 드디어 소크라테스의 기분을 알겠어. 키르케 고르가 말하는 절망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식으로 말이다. 특히 어렵다고 정평이 난 하이데거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죽음이라는 것을 의식하는 존재다. 죽음을 의식하고 앞서 나아가 준비한다. 그래서 공포를 느끼는데 그 때문에 더욱 본질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시간의 유한성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인간다운 삶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나는 20대 때 하이데거를 읽었다. 그때는 이 말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아직 내가 죽는다는 것이 실감이 잘 안 났다. 그런데 50세가 넘자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고 그때까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계산해보면 하고 싶은 일을 별로 많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또한 하이데거는 수다만 떨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행위를 퇴락이라고 비판했다. 하긴 SNS로 수다만 떨다가 하루를 마쳤다면 죽음을 자각하고 진정한 인생을 살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 다시 읽어보면 하이데거의 철학에 더 공부할 것이나 더 표현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보면 하이데거의 말이 마냥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50세야말로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학창시절에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 나이를 먹게 되면서 느껴지는 성숙이라는 단계를 건너뛸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음식으로 따지자면 숙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나이라는 것에, 그리고 50대가 되어간다는 것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신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저녁도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